안녕하세요. 해 떨어지네요. 저도 퇴근 시간에 돼야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귀한 나무예요. 다른 사람들 다 전지 다 했는데 지금 저만 남았거든요. 참 어지간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썸네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단어가 맞는 건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화면에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대과 전지법 막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눈길을 끄는 단어들 있잖아요. 대과, 뭐 제발, 뭐 막 이런 거 써가면서 하면은 구독자도 많이 늘고 막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애기 엄마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거 보고 막 구독자도 늘고 막 그러나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애기 엄마가 하도 얘기하니까. 근데 그런 거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서부터는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해. 일발속으로 현혹을 하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하는 거는 저는 안 하는데, 그런 거 하면은 애기 엄마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자, 저 이제 뭐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실 뭐 재탕, 3탕, 4탕, 5탕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똑같은 내용을 자주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어제 이제 수세 센 나무 관리하는 거 방송을 했고, 그러면 수세 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계속 들었던 분은 이해를 하실 텐데,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전지를 일단 해야 되고, 일단은 방향성을 보고 윗눈을 보고 자르고, 아래까지 자르고, 아래까지 자르고. 예비지 커트. 제가 전동 가위를 안 갖고 와가지고 예비지 커트.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전지를 했거든요. 근데 수세 약한 나무는 어떻게 전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수세 약한 나무는 어떻게 전지해야 돼요? 자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수세 약하면은 다 강전하라고 하거든요. 이 복숭아나무도 강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숭아나무도 강전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자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유실수, 수세 약하면은 강전을 해야 돼. 왜? 그런 건 자르면은 그 다음에 등 위에서든 어디서든 가지가 잘 나오는데, 이놈의 복숭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잘 안 나오니까 한가위가 막 예비지 막 해가면서 등 주지를 가리면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고슴도치 수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자,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힌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수세가 약한 나무야.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야. 수세가 이렇게 쫙 약한 나무, 다른 나무는 다 강전을 해도 복숭아 나무는 강전을 하면 안 돼요. 복숭아 나무는 강전하면은 나무가 병신이 되는 게 아니라 비용신이 돼. 비용신. 욕하면 안 되니까. 병신이 되는 게 아니라 비용신이 된다니까. 진짜라니까요. 자, 강전을 하잖아요. 일단은 수세가 약하다고 하면은, 이 결과들 하나. 자, 수세가 약하다고 하면은, 지금 이 수세가 좋으니까 이 꽃과 꽃 사이에는 다 이렇게 보면은 잎눈이 다 있어.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잎눈이 다 있잖아요. 수세가 세니까 그래. 근데 수세가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잎눈이 몇 개 없어. 수세가 약하면은 이 끝에
요 끝에 잎눈 하나만 있고 이 안쪽으로는 다 꽃이야. 그래가지고 수세가 약하다고 그래 강전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나무가 안에서 준비된 신초가 나와가지고 공간을 채워가면서 내년에 다시 결과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잎눈이 없다 보니까 요 끝에 잎눈 하나, 나머지는 다 꽃이야. 따지고 보면은 중간중간에 어쩌다 하나씩 두 개씩 있겠죠. 근데 강제를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나무가 본의 아니게 그냥 민둥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세 약한 나무는 절대 강전하는 게 아니라 기존대로 전지를 한 다음에 가지를 더 많이 둬야 돼. 가지를 더 많이 둔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가 지금 뭐 했어요? 꽃을 따냈잖아. 이렇게 꽃을 따냈잖아. 자, 이만한 꽃, 수세에서 약한 데다가 이만한 꽃을 다 피우면 나무가 수세가 더 떨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세 약한 나무는 사람도 몸이 허약하고 아프면은 보약도 먹고 더 신경을 써가지고 체력 관리를 하듯이 수세가 약한 나무 별도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정례하고 꽃적과하고 해가지고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저장양분을 최소한 덜 소모해가지고 나무를 기력을 회복하는데 사용하게끔 꽃적과를 다 해줘야 되고 정례를 다 해줘야 되고 적과를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과지를 많이 뒀잖아. 그러니까 나무가 늙지를 않고 내년에 원기 회복을 해가지고 회출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수량의 복숭아를 수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세가 약한 나무를 갖다가 한 번에 그냥 강전한다고 그래가지고 훅 전지해버리면은 나무가 비용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한 기억이 있는데, 절대 다른 나무는 다 수세가 약하면은 강전을 하더라도 복숭아 나무만큼은 강전을 하면은 나무가 비용신이 되니까 여러분들 절대 강전을 하면 안 되고 따로 꽃적과 해주고 정례 해주고 적과 열심히 해주고 관수 잘 해주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나무가 수세 회복하는데 열심히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만할게요. 감사합니다.